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을 안 듣고 특히 반항적이고 뭐 부모나 교사한테 굉장히 저항을 하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많은 아이들이 훈육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 아이들에는 뭐 딱 이렇게 두 종류로 아이들을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보자면은 원래 이제 유순하고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뭐 어떻게 길르든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뭐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이제 알아서 하게 냅둬도 크게 버릇이 나빠지지 않고 별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서는 원래부터 반항적이고 이제 어른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어떤 뭐 부모든 교사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강제력을 지닌 권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권력은 있어도 이 사람의 성격이 모질지 못해서 나한테 그 권력을 내 저항을 뚫고 행사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다거나 그런 거를 이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대체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거죠. 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무슨 아이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데는 이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심리적인 이유를 알아내서 공감을 해주고 뭐 그 아이의 이제 마음을 이해를 해주면은 그 문제 행동이 바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무슨 훈육들이 많죠. 뭐 방송이든 뭐 유튜브든 간에 그런 거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뭐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서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고, 왜 효과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진이 못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만만한 어떤 빵 셔틀 찐따로 한 명을 찍어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이제 당하고 있는 빵 셔틀이 그 일진한테 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나쁜 행동하고 괴롭히는 이유를 알았어. 너한테 옛날에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쁘게 됐구나. 그렇지만 너가 이렇게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하면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행동은 하지 마. 이렇게 자꾸 나쁜 행동하면 너한테도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진이 이 빵 셔틀을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더 화내면서 이 빵 셔틀을 굉장히 더 괴롭히게 되겠죠? 이게 웃기는 놈이네 이러면서. 어, 이게 이제 문제 행동이 많은데 반항적이고 이제 어른의 권위를 침해하는 걸 예사로 아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무슨 공감해주고 뭐 이해해주고 그러라는 거는 이 빵 셔틀이 일진한테 이해해주라는 얘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이제 말을 안 듣고 이 반항적인 친구들한테는 그 아이들한테 공감이나 이해가 도움이 되려면은 그 공감이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서슴없이 행사할 의지력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 때만 무슨 공감이나 이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시중에 나도는 뭐 방송이든 뭐 유튜브든 간에 이제 훈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제 그런 권력 관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서 그래요. 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축구팀이 있는데 어떤 감독 말을 안 듣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독이 맨날 바뀐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금방 해고될 거를 선수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그래도 말을 잘 듣는 선수도 있겠지만 반항적인 선수들은 당연히 말을 안 듣죠. 감독 말을 개무시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감독이 선수보다 권력이 훨씬 강해서 감독 말을 안 듣네. 이러면은 바로 이제 출전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나는 이제 축구 선수로서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반항적인 선수도 감독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에 방송에서 금쪽이라는 말이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유행을 했죠. 금쪽이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당연히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는 그 애들은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선천적인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 부모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계 질서가 무너져서 권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도 이제 말 엄청 안 듣는 금쪽이 아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가 무슨 불량소년 집단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는 말 안 들으면 맞아 죽는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불량 집단 내부에서는 굉장히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반항적인 사람들도 조폭에 들어가면 조폭 내에서는 말을 잘 들어요. 그 안에 권력이 작동을 하니까. 조폭의 선배라든가 보스라든가 그런 사람 말은 결사적으로 듣겠죠. 안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요즘 세상에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때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제 부모의 어떤 지도를 따라오게 만들고 그러려면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가 아이와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세요. 적어도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는 부모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알려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부터 유순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면은 그런 게 필요가 없고 그러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훈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무슨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건 위계 질서가 살아있고 이제 아이가 이 사람은 나한테 권력을 지닌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권력을 무슨 일이 있어도 행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을 때만 무슨 공감이고 이해고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교사 선생님들이 애들을 보는데 이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이유는 옛날에는 무슨 권력이 있었잖아요. 이제 때리기도 하고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있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동학대라고 돼서 못하게 되니까 이제 교사에게서 권력이 거세가 됐죠. 권력이 없어도 이제 유순한 애들은 말을 듣겠지만 이제 일부 반항적이고 원래 말을 안 듣는 성격을 지닌 애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권력이 하나도 없네 그런 판단이 서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권 조례라는 게 이제 그런 면에서 교사한테서 권력을 박탈을 했으니까 이제 학교가 특히 이제 초등학교처럼 애들이 더 이제 자제력이 떨어지는 어린애들한테는 개판이 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은 문제 행동은 권력 어떤 위계 질서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 바뀌지는 않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권위를 상실했는데 무슨 공감이나 이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